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경제 전문가와 함께 지난주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한국투자증권 김성진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서강주 PB센터 김성진 차장입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지금 첫 방송 출연이라 좀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국내외 증시의 좋은 정보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장 흐름부터 살펴주시죠. 지금 계절은 4월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봄이 찾아왔다라고 보는데요. 국내 증시는 아직 그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로 시작을 하였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 2,666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030포인트에 시작을 하였는데 오늘 종가 913포인트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마음이 참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국내외 요인 뭐가 있을까요? 국내외 요인으로 보면은 지난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 연준에서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기존에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 속도보다 조금 빠른 금리 인상 스탠스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쳤는데요. 지난 3월 2018년 이후 3년여 만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올 한 해 6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발표는 유동성 확대 구간에서 유동성 축소 구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준 발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적 축소 시작의 시기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양적 축소를 시작하겠다라고 그전에 말을 했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5월에 빠르면 실시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양적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소극적 유동성 축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적 축소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회수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강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담입니다. 이번 전쟁 발발 당시 단기적으로 예상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로 코로나를 표방했던 중국에서 그 상해 봉쇄가 이제 길어지면서 해운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는 등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네, 요즘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는 게 바로 삼성전자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1분기에 매출 77조 원을 올리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1년 중 최저점,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네. 지난주 그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예상보다 실적 발표가 좋은 실적 발표를 해서 주가 반등에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내신 그 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실적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을 찾아보면 그 수급적인 요인과 향후 반도체 가격의 약세 전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한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산업 구조상 원료를 수입해 와서 완제품을 가공 수출해야 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실적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는 한국 기업 전반적인 비중 축소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러한 한국 증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이러한 매도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고요. 또한 그 반도체 가격의 어두운 전망입니다. 보통 반도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기 첫 달 고객사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추후 결정된 가격으로 그 정산을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전쟁이 길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가격 결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이는 그 반도체 가격 하락 전망으로 또 이어지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삼전 주식의 주가를 놓고 네.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오를 것이냐 생각이 많았는데 결국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로 떨어진 셈이 되었죠. 네. 그런데 사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거꾸로 된 현상이 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원인은 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장 그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삼성전자 주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그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경우 확률적으로 추후 주가는 그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주가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수익을 가지고 평가하는 지표인 퍼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 평균 퍼가 12배 정도를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퍼는 9.6배를 적용받고 있고 이는 결국 이익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그 실적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가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이력이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주가가 그야말로 뭐 흘러내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 주식을 9조 원 가까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올해 개인 순매수 금액 1등인데 계속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는 좀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맞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부근에서 조금씩 사 모아가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정보죠. 이번 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요인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그 국내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그 미국 생산자 지수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8.5%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도 그에 맞춰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8.5% 이상의 어떤 지표가 나올 경우에는 또 하나의 악재로 당분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국내 시장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4월 금리 인상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한흥 총재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또 평론입니다. 그리고 또 증권 시장에는 주식 거래 이외에도 다양한 그 파생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선물하고 옵션이라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 또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은 수급적인 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발생 시 꼭 체크를 해두어야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의 경우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고 옵션의 경우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이제 만기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의 경우 이번 주 목요일인 14일이 옵션 만기일이며 하필 또 미국의 주식시장 옵션 만기일도 그날 겹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의 시장은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구간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업종별 실적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박스권 하단에서의 분할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의 분할 매도 등 보수적인 매매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하며 그 대형 성장주 중에서 지금 최근에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는 뭐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또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금 정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행이나 카지노 업종 이런 등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또한 그 금리 인상 수혜 업종인 은행이나 보험 같은 업종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성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